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것만은 꼭 알고 투자하자. 오늘은 4가지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남북 경협과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4가지 테마를 준비했고요. 우리가 본 코너를 진행하는 목적은 앞에 써있죠. 시세의 흐름을 해석하고 방향성과 전환점을 잡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당일의 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또 주장이 많이 담겨있죠. 첫 번째 남북 경협은 1, 2차 정상회담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서 3차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1차 싱가포르 회담은 좀 총론적인 거였고, 2차 하노이 회담은 마지막에 결렬됐죠. 특히 이제 그 결렬의 주 범인으로 예상되는 게 이제 볼턴이었는데, 볼턴이 이제 오블라이언스로 바뀌었죠. 좀 온화하고 동맹국들을 많이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3차 정상회담에서도 결렬이 된다면 트럼프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는다고 봐야 되겠죠. 3차 회담에서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랠리, 1차 랠리, 2차 랠리의 예상 시나리오를 잠깐 말씀드리면 1차 랠리는 이번에 이제 북미 간 실무회담 개최가 결정이 되면 1차 랠리가 전개가 된다고 보고 있고,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대북 테마의 강세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실무회담 개최 결정이 내일 될 수도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이제 한 9월 말 안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북 테마주들은, 남북 경협주들은 랠리가 시작이 됐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좀 급한 상황이죠. 2차 랠리는 이제 실무회담 이후에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이 되면 이제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이번 실무회담 이후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정상회담이 개최만 된다면 거의 그 비핵화 협상 가능성이 거의 한 100%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섹터인데, 사실 그 시장 전체를 분석하다 보면은요, 자동차 관련 대형주 중에서 자동차 관련 자동차주들이 제일 먼저 상승 전환이 됐어요. 자동차주들이 제일 먼저 상승 전환됐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조선, 마지막에 조선주들도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제 삼성중공업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다. 지금 특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가장 어떤 그 불확실성 중에서 크다고 봐야 되겠는데, 시장은 나쁘지가 않아요. 시장은 우리가 주식이란 것은 미래 가치의 선반영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행지수인 주가는 굉장히 주가 인덱스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쫄 필요는 없다. 좋은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테마인데, 반도체 테마 중에서 순환매 가능성이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지금 시스템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국산화 테마가 있죠. 솔브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 지금 왜 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제 국산화 반도체 두 가지냐면, 거래 바닥이 왔어요. 거래 바닥. 주가 진행 과정에서 관리의 연장선에서 이제 거래 바닥은 매도세의 소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침의 차원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하고 반도체 국산화 테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테마인데, 바이오주들이 오늘도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셀트리온이 절대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난 8월 6일이죠. 8월 6일 절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단 이제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이오도 괜찮은 테마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이오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난강토건입니다. 난강토건.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난강토건이 2018년도죠. 작년에 3월달.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 돌아가서, 난강토건을 2018년도 3월달에 한 8,000원 수준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8,000원대에서 38,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왜 이게 핵심이 뭐냐면, 지금 난강토건이 2018년도 3월에 난강토건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자는 거죠. 자료를 오늘 파워포인트를 한 13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13개 준비하려면요, 한 4시간 가까이 걸려요.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기까지 한 4시간 걸리거든요. 말씀 나온 김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요즘 화살표 지역이 좀 전에 봤던 차트 부분이죠. 8,000원에서 38,000원대까지 불과 몇 개월, 1개월, 2, 3, 4, 5, 6, 7개월, 뭐 7개월, 8개월 만에 8,000원짜리가 38,000원까지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2019년도 지금 이제 9월 아닙니까? 예, 이후서부터 앞으로 한 6, 7개월 정도, 8개월까지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북미 간 이제 실무회담 개최가 결정이 되고 이후에 북미 간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이 된다라면 이런 파동이 나오는데 이번에 3차 정상회담에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무산이 되면은 트럼프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습니다. 치명타를.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 말에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 증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테마, 대북 테마에 대해서 또 특집 방송을 한 게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난강통은 지금 현재 월봉입니다. 월봉. 지금 A하고 B로 구분해 놨는데 A하고 B하고 같다고 보는 거, 동일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상승 충격 1파동이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번 파동은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38,000원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난강통은 일봉을 보도록 하죠. 일봉 보니까 이제 바닥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출발한 거죠. 오늘도 대체적으로 좀 강세예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 장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강세 기조죠. 난강통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돼. 이제는 따라 사야 돼. 이제는 우리가 자꾸 이제 그동안 이 조정 과정에 의해서 학습화가 됐기 때문에 멘탈이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이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죠. 이성보다는 야성적 충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하이스틸. 역시 그 대북 테마주인데 왜 말씀드렸냐면 하이스틸은 여러분들 굉장히 소형주예요. 또 액면가가 5,000원이다 보니까 대주 지분 빼면은 유통 물량이 100만 주도 안 돼요. 100만 주도. 오늘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 하노이 결렬 시점을 바로 다이렉트로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건설이 아니라는 거죠. 난광통이라는 게 이런 소형주, 사양화된 대북 테마주를 사야 돼요. 또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거. 어찌 보면 약간 그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재무적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것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현대건설보다는 남광통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통해서 매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남광통이라든가 우원개발, 특수건설 이런 거죠. 현대건설은 매출이 뭐 거의 20조짜리거든요. 남북 경협을 위해서 얻는 매출의 효과가 작죠, 상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양철강, 뭐 같은 논리죠. 역시 동양철강은 또 이제 저가죠. 낙폭과 대 저가 대북 테마죠. 이런 것들도 움직일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자, 다음은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지금 그 자동차가 2018년도 10월 달에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1년 동안 올랐어요, 1년 동안. 이 상승 과정에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는 계속 조정기였어요, 조정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경기 민감 대형 중에서 자동차가 사실 선도주, 주도주였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5개월의 박스권은 오늘 돌파를 해버리죠. 우리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박스 이론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여튼 박스 이론 한 가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기법 가지고도 굉장한 부와 명예를 얻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주식을 정숙한 처녀에 비유를 했죠. 정숙한 처녀가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에 주식을 사서 뭐 큰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일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뭐 하여튼 조정 한 이틀째 정도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소울브레인이죠, 소울브레인. 소울브레인 이제 그 일본 경제 보복 국산화 수혜주라고 봐야 돼요. 에칭가스죠, 에칭가스 이제 대체를 지금 그 육브라 수소인가요? 제품이 하여튼 그 반도체 재료 관련 업체인데 지금 이제 7월 달까지 6월 달에서 이제 7월 달 접어들면서 이슈화가 되면서 8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어요. 급등 이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했고 거래 바닥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거래 바닥.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은 매도 세력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월봉 부분 사실 기가 막혀요, 월봉 부분은. 자, 두 가지를 이제 박스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통해서 우리가 국산화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산화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에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또 해준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시대적 주도주의 대부분을 보면은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탄생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죠.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본질보다는 상당 부분의 상상력이 반영이 됩니다. 그게 가장 커다란 관점이고, 두 번째는 초대형 거래가 터지죠. 초대형 거래가.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제일 많이 팔고 누군가는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슈화가. 최대 이슈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 거래가 제가 보기엔 심상치 않아요. 역사적 고점이 이제 8만 원대인데 1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도모해야 되겠죠. 솔브리는 뭐 굉장히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SFA 반도체죠. 반도체 후공 종목 알려주죠. SFA도 지난 그 5월달, 6월달 상승에 의해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거래 바닥이 출현했어요. 지금 이제 거래 바닥이 나왔다는 것은 대중들의 사각 속에 있다는 것이죠. 대중들이 범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승자의 법칙은 이런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SFA 반도체를 추천하는 배경은 다음 페이지죠. 이 파동론을 얘기하고 싶어서요. 파동론. 자, 엘리어트 파동론의 근감은 상승 추격 1파, 조정 2파, 상승 추격 3파, 3파의 출발점 전이라고 보는 거죠. 즉, 조정 2파도 마무리 단계고 3파동의 대비를 하자는 얘기죠. 또 거래 보시면 대단하죠. 이 SFA 반도체도 워낙 못 올랐어요. 이것도 반도체 후공종인데 반도체 후공종이 사실 진입장벽이 용이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그 삼성전자가 기존 그 메모리에서 이제 비메모리 시장에도 이제 도전장을 냈죠. 이것도 크게 이제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겠고, 실제로 SFP 반도체는 회사 가치도 점차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가격대도 대중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가격대로 봐야 되겠죠. 목이 막 잠겼네요.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뭐 셀트리온을 사라 팔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 바이오도 이미 절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8월 6일 날이죠. 8월 6일 날 매도의 극점이라고 그러고 혹은 이제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잠재 대기 매도 세력 자체도 상당 부분 소멸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위에 그림과 같이 역배열 상태에서는 매도가 강한 구간, 매도 우위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요. 돌발적인 메가트고 호재가 나오거나, 두 번째는 이제 기간 조정,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오르지 않는 환경에서는 바이오가 크게 도약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만만치 않을 텐데, 셀트리온이 이제 물량 소화 과정 구간이라고 보고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다면 바이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